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완전 스텔스 전투함 개발로 방산 강국의 위상을 드러냈다. 한국의 신형 전투함은 미국 기술을 뛰어넘었다. 세계 최강이라는 평가가 국제사회에서 쏟아졌다. 한국 해군은 이 전투함을 KSS-IV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스텔스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함정이다. KSS-IV는 레이더, 적외선, 음향 탐지를 완벽히 회피한다. 적의 탐지망에서 유령으로 불린다. 이 전투함은 12,000톤급 구축함 규모다. 스텔스 성능과 화력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설계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하나오션이 주도했다. 1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된 기술의 결정체다. 미국은 스텔스 기술의 선두주자였다. 주말트급 구축함은 그들의 대표적 스텔스 함정이다. 그러나 KSS-IV는 주말트를 능가한다. 레이더 반사 단면 RCS 2열배 낮게 설계됐다. 주말트의 RCS는 소형 보트 수준이다. KSS-IV는 새 한 마리 크기로 탐지된다. 한국은 독자적 레이더 흡수 소재 램을 개발했다. 이는 전파를 98% 이상 흡수한다. 연세대 한재원 교수팀이 소재 연구를 이끌었다. 플라즈모닉 메타물질 구조가 핵심 기술이다. 이 소재는 적외선과 밀리미터 파도 차단한다. 열영상 추적 미사일도 무력화시킨다. KSS-IV는 텀브론 구조를 채택했다. 파도 저항을 줄이고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다. 인버티드 바우 설계는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한다. 함체는 날렵한 각도로 설계됐다. 함정의 외관은 각진 다이아몬드 형태다. 전파를 분산시켜 탐지를 어렵게 만든다. 엔진 배기열은 냉각 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적외선 탐지 가능성을 90% 이상 줄였다. KSS-IV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탑재한다. 한국형 NSM은 600km 사거리를 자랑한다. 이 미사일은 시스키밍 비행으로 탐지를 피한다.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한다. 함정에는 레이저 무기 시스템도 장착됐다.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한다. 한국은 이지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KSS-IV는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갖췄다. 이 레이더는 1000km 밖의 표적을 탐지한다. 스텔스기와 미사일도 추적 가능하다. KSS-IV는 수직 발사대 VLS를 128셀 장착했다. 다양한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한국형 전술핵 운용도 가능하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카드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가 전자전 시스템을 개발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KSS-IV는 무인기 운용도 지원한다. 함재 드론은 정찰과 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이 전투함은 인공지능 AI로 운용된다. AI는 위협 분석과 전술 결정을 돕는다. 한국은 2015년부터 KSS-IV 개발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미국 기술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독자 기술 개발로 전환했다. 2020년 램 소재 개발 성공이 전환점이었다. 미국은 KSS-IV의 성능에 놀랐다. 미 해군은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 한국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다. 독자적 방산 수출 시장을 노리고 있다. KSS-IV는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한다. 첫 함정은 한강으로 명명됐다. 국제방산전시회 ADX 2025에서 공개됐다. 전 세계 50개국이 관심을 보였다. 일본은 KSS-IV에 긴장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해군의 도약이라 보도했다. 중국은 KSS-IV를 견제하려 한다. 황구시보는 아시아 패권의 위협이라 평가했다. 영국 롤스로이스는 엔진 협력을 요청했다. 한국은 자체 엔진 개발을 고집했다. KSS-IV의 엔진은 하나오션의 가스터빈이다. 출력은 5만 마력에 달한다. 이 전투함은 최대 속력 35노트를 자랑한다. 작전 반경은 10,000km를 넘는다. KSS-IV는 연항과 원해 작전을 모두 소화한다. 다목적 전투함으로 설계됐다. 한국은 KSS-IV로 동아시아 해상 패권을 노린다. 남중국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팬데믹 이후 방산 수출이 급증했다. KSS-IV는 수출 1순위로 주목받는다. 폴란드는 KSS-IV 도입을 검토한다. K9 자주포 수출의 후속 협상이다. 호주는 해군 현대화를 위해 협의 중이다. KSS-IV는 최종 후보로 거론된다.
한국방사는 K2 전차 FA50으로 명성을 쌓았다. KSSIV는 그 정점에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방산 강국이라 부른다. KSSIV는 그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KSSIV의 개발 비용은 2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수출로 10배 수익을 기대한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최소화한다. 핵심 스텔스 기술은 철저히 보호한다. KSSIV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한다. 조기 탐지와 요격 능력이 탁월하다. 이 전투함은 대공 방어에도 강하다. 스텔스기와 드론을 동시에 무력화한다. 한국은 KSSIV로 나토와 협력을 강화한다. 북대서양 작전도 가능하다. KSSIV의 승무원은 150명으로 최소화됐다. AI와 자동화로 효율성을 높였다. 함내에는 최첨단 의료시설도 갖췄다. 장기작전에서의 생존성을 강화한다. KSSIV는 친환경 기술도 적용했다. 배기가스 저감 시스템이 포함됐다. 한국은 KSSIV로 해양 환경 보호를 약속한다.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는다. KSSIV의 시험 운항은 2024년 완료됐다. 모든 성능이 설계 기준을 충족했다. 국제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KSSIV를 주목했다. 게임 체인저라 평가했다. KSSIV는 한국 해군의 자부심이다. 독립적 해상방위 역량을 상징한다. 한국은 KSSIV로 글로벌 해군 순위 5위에 올랐다. 미국, 중국을 잇는 강자다. KSSIV의 스텔스 기술은 항공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KF-21 보라매와 시너지를 낸다.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잠수함도 개발 중이다. KSSIV의 기술이 활용된다. KSSIV는 세계 해군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스텔스 함정의 새 기준을 세운다. 한국 방산의 미래는 밝다. KSSIV는 그 시작이자 정점이다. 국민들은 KSSIV의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이 세계를 선도한다. 는 목소리가 높다. KSSIV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세계는 한국의 도약을 부러워한다. KSSIV는 그 중심에 서 있다. 리 항공방위산업 강국 만들 것 경남 우주항공 중심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대한민국을 항공방위 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항공방위 우주산업 정책 발표문에서 방위항공 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산업의 대표 핵심 산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을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우선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지구의 우수인재와 기업이 모이도록 정주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내 항공 MRO, 보수 수리 정비,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 정비 공항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항공 정비 부품을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술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위산업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도 약속. 첨단 국방 AI, 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 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방위산업 수출기업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후보는 K공항 모델 수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 교통수단인 KUAM,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산업도 육성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다.